영화판에 왜 가? 그렇게 이름도 싫었고 아빠도 미웠으면서 초에 김무비가 아빠랑 비슷한 사람 만나려고 갔다. 허허 웃던 아빠랑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철벽 쳐도 웃으면서 끝없이. 정신과에서 많이 말하는 용어인 현상이 그렇죠. 강렬하게 걸릴 만한 대상 아니었을까. 두 분은 멜로를 좀 좋아하세요? 가장 우선순위로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후순위에 있습니다. 당당하시군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네. 저는 이제 공포, 스릴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F 얘네가 섞여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에일리언 이런 거. 저도 순위로는 상당히 후순위다. 저는 이제 범죄물 좋아해요. 스릴러 좋아하고. 근데 네, 네. 공포는 또 안 좋아하죠. 공포는 안 봐요. 근데 막상 보면 또 뭐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네, 먼저 찾아보진 않고. 근데 멜로 역시도 찾아보진 않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쵸. 조금 또 빠져서 보는 게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좀 마음을 말랑말랑 몽실몽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이 영화 장르 얘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특히 이제 멜로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해부자들에서 분석해볼 주제가 바로 멜로의 정석을 보여준 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 멜로 무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한 4화 정도까지 봤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고 네. 돌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끝나고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스포했잖아. 우리 지금 스포 너무 큰 거 받아가지고 지금 땡땡땡이야. 약간 지금 기분 안 좋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기다렸어요? 예, 왜요? 좋아하니까요. 나 좋아해 주나? 안 떠나고? 이 김무비라는 인물은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상 본인보다는 아버지가 영화를 좀 우선하시고, 예. 나랑 놀아주기로 했는데 영화 감독님이 전화 오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미안해 무비야. 이 패턴이 반복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화 현장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거리를 두는 그런 인물로 좀 초반에 표현이 되죠. 그렇죠.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린 무비가 처음에 등장하는 씬에서 놀이터에서 누군가랑 싸우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상대 아이 부모가 와가지고 야 너 뭐 부모님 어딨어? 했더니 죽었는데요? 이러죠.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등장해서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랬더니 네. 새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되게 그 장면 그게 익숙했는지 아버지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만큼 이제 아빠한테는 좀 뭐 토라져 있었다, 삐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딱 삐져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렇지. 네, 뭐 관계가 안 좋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둘이 또 되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라져 있어서 아버지가 긴 시간을 보내주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그 집의 분위기를 확 이끌던 사람이죠. 이제 최우식 씨가 맡은 고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고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고겸은 초반에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어린 시절 어쨌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게, 옛날엔 비디오 이렇게 테이프 렌탈하는 가게 있잖아요. 영화 마을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하숙을 형이랑 살면서 렌탈샵에서. 형이 이제 나이차 많이 나는 형이 돈 벌러 나간 사이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전부를 영화 보는데 보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영화를 다 봐왔어요. 나이대에 맞춰서 성장해왔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 내가 이 정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배우를 꿈꾸면서 영화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 정도 인물이면은 배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찾아간 영화사에서 이 김무비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데 무비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이제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무비가 계속 고겸을 밀어냅니다. 그렇죠. 네. 좀 어떤 마음인 거죠? 굉장히 좀 쌩하죠. 네. 그러니까 무비는 사실 고겸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와도 이렇게 뭐 소통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발 떨어져서 혼자 식사하고 뒤에 가서 혼자 담배 태우고 그렇죠. 다른 등장인물들과 일 외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겸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고겸은 이제 단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씬 스틸러예요. 이게 화면 속에서도 그렇지만 화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장 누구와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가까워져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고 감독님하고도 엄청 찐친이 되잖아요. 초에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도 뭐 떨어졌는데 그냥 찾아가서 졸라서 출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고 이 친화력을 바탕으로 무비한테 계속해서 다가가요. 밥 먹을 때도 앞에 가서 앉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들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서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비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무비는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인 아버지 자기 이름도 무비로 지어놨어. 그쵸. 자기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확 떠나가 버린 그러니까 사별해버린 쓰라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 가까워지면 떠날 수 있다, 가까워지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학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다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회피형 애착이라고 좀 그런 부분 딱 전반적으로 완전 회피형 애착인 것 같진 않은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회피형 애착에 약간 색채가 배어있는 느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별 자체도 굉장히 좀 예정되지 않은 그런 이별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도 그런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로. 네, 계속 본인은 나와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 무비, 영화와 계속 그 사랑 다툼을 해왔던 거죠. 경쟁을 해야만 했었다 이런 대목들이 실제로 네. 나오죠. 사랑을 받으면 받으려 하면 받으려 할수록, 그러니까 좀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좀 그런 이게 좌절되고, 실망하게. 예, 좀 상처받은 이런 경험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먼저 밀어내게 되는 예, 그런 심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안정애착이 조금 더 쉽게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가도 계속 내가 후순인 것 같은 거야. 게다가 심지어 나한테 이름까지 그걸로 지어놨어. 이러면은 이거 내가 진짜 1순위일까? 라는 느낌 계속 그거에 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기대하게 되면은 자꾸 상처받는 일이 생기니까 아예 나는 기대하지 않겠어 라는 식의 어떤 마음이 생겼을 거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게 애증으로 이제 발전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아마도 가로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아버지하고의 어떤 회복의 기회 없이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패턴이 뭔가 매듭이 풀릴 새도 없이 그냥 무비의 어떤 대인관계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이 무비라는 인물한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더 지금 혼자인 걸 택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잘 못 보고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길에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데려온다든지 지렁이도 살려주잖아. 맞아. 그러니까요. 네, 지렁이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가여하고 마음을 쉽게 준다라는 대목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준 것들을 계속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강아지도 데려왔지만 이제 묻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아마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고 그 정우 있잖아요. 친구. 그 집 앞에 네네네 집 앞에 있던 코줄 끼고 있던 소년을 이제 나중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보면은 이 정우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전개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비와 만나게 되는. 존재는 다 잃는 거지. 그렇죠. 내가 마음을 주고 아꼈던 제 상대가 어찌 됐건 내 옆에서 떠나가는 경험들을 하다가 결국에 그 정점을 찍은 게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를 다 피하는데 고겸은 게다가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요. 영화인이고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는 인물이죠. 자기 이름 듣자마자 너무 이름 예쁘다 라고 했거든요. 무비.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막 외향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닮은 거야. 아마 저희가 흔히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말하는 용어인 전이 현상이 그렇죠. 강렬하게 걸릴 만한 대상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비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고겸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 나는 진짜 아버지 싫다 혹은 어머니 싫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한 파트너를 이렇게 고르는 끌리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잖아요. 네, 좀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이라는 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과거의 나에게 중요한 인물과의 어떤 감정이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아버지랑 비슷한 속성을 지니 영화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고겸이라는 인물한테 옮아갔다. 그래서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좀 끌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상대를 택하는 이유를 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이 해소되지 않는 전이 감정을 현재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 욕망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걸 제일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랑 결국 비슷한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던 패턴이 이럴 때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가 아빠 너무 좋으니까 아빠한테 계속 매달리고 살갑게 되냐 아니잖아요. 틱틱거렸죠. 아빠 죽었습니다. 새 아빠입니다. 네. 이러는데 아빠 옆에서 그냥 막 웃으면서 예뻐해 주거든. 그러니까 무비가 그랬던 거는 내가 이래도 나를 일관되게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더 큰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이래도 날 안 떠나네, 이래도 날 사랑하네 라는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겸한테도 거의 동일하게 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비가 이 정도 철벽 치면은 기존에 다 떠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 역시 뭐 날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 정도 마음이야. 믿을 수 없어 라는 거였을 텐데 얘는 이제 자기가 뭐 죽었습니다라고 해도 허허 웃던 아빠랑 똑같이 다가오는 거야. 자기가 철벽 쳐도 웃으면서 끝없이.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받는 느낌도 들었을 거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겼었는데 다시 이어진다는 느낌도 받았을 거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 트라우마들을 입다 보면 이 위험에서 회피하는 거 나의 상존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무비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철벽을 치고 이제 혼자만의 어떤 이제 공간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존을 우선을 해왔었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을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익숙한 사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편안하다. 네, 생존보다는 이제 어떤 호감이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전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 중에 반복 강박이라는 대목이 있죠. 우리가 흔히 듣는 예시로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했던 아버지를 둔 여자가 성인이 돼서 비슷한 술 문제를 가진 남자를 또 다르시 이제 파트너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두고 설명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아버지와의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이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다.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사실은 실패를 하죠. 똑같은 문제를 겪고 또다시 상처를 입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마련인데 네, 고겸을 이제 택한 이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네. 우리가 전에 중증 외상센터 얘기할 때도 이제 백강혁이 이제 트라우마를 입었으니까 병원 근처에도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증 외상센터로 중증 외상의학과를 선택해요. 이렇게 좀 뭔가 트라우마에 좀 무의식적으로 재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김무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영화판에 왜 가? 그렇게 이름도 싫었고 아빠도 미웠으면서 아빠가 그렇게 매달렸던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얘기한 반복강박의 개념으로 볼 때 애초에 김무비가 아빠랑 비슷한 사람 만나려고 갔다. 애초에 아빠랑 제일 비슷한 사람은 딱 영화판에 있을 거니까 영화를 진심으로 제일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진짜 아빠를 닮은 사람으로 좀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일 비슷한 사람을 봤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제 확인해야죠. 자기가 틱틱거려도 똑같이 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네. 거지. 그래서 만약에 결국에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영화보다 만약에 나를 우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본다? 라고 한다면 그 해소되지 않은 그런 욕구가 그제서야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충족되지 못했던 사랑이 이 현재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고겸을 대하고 동시에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비밀을 이야기한다 라면서 그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딱 무장 해제가 된 거 아닐까요? 고겸의 활발함이 일반적인 경지를 넘어섰잖아요. 우리말로는 라고 부르는 병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 뭔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었지만 한 명은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한 명은 지나치게 관계에 깊게 관여하는 쪽으로